네, 대선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 하루 동안 3차례나 마주쳤지만 눈길도 대화도 피할 만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선 주요 이슈를 이른바 탄핵 심판에서 안보로 바꾸려는 모양새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행사에 나란히 참석을 했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3번 마주쳤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밑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가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님 융합이 전공이죠. 요즘 정책도 융합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전성시대가 융합이라는 거는 버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정부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있었던 4차 산업 관련한 세미나에서 두 후보들, 세 후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저희가 좀 재미있게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후보들마다 말에 좀 뼈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후보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요. 차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짚을 수 있거든요. 예. 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큰 차원이 4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인데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 쪽에다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정부가 예. 끌고 간다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그게 아니라 정부는 그냥 받쳐만 주고 모든 것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증세냐 감세냐 부분들. 문재인 후보는 증세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른 축은 잘 아시다시피 안보냐 평화냐. 그리고 또 다른 측은 복지냐 성장이냐. 이 4가지 축이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예. 이 4차 산업혁명만 보더라도 확연히 달라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할 때 특히 중도층이 투표를 할 때 어느 방향성에 잘 예. 그 자기가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저런 자리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좋은 정보를 갖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수 우파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수 우파는 그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 그리고 정부 개입은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예.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자는 거죠. 네. 하지만은 진보 좌파라는 것은 그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어제 그 문재인 후보 경우에 보면은 벤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 그리고 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전략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죠. 여기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표합니다. 예.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그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예, 그렇죠.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물론 어제 유승민 후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두 후보를 공격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네.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격한 것을 되받아쳤죠. 네네. 융합은 버무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이 방침에 대해서 이거는 낡은 방식이다 이렇게 공격을 네, 했어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만
얘기만 나오면요. 네. 안철수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이 굉장히 당당해요. 네. 자신감이 좀 이거는 있죠. 최고로 예.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은 근데 그 융합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융합과 다음은 연결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융합의 부분 얘기해서 뭐 버무리는 거냐 아니면 합치는 거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문재인 후보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전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창조경제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문화융성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회들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또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크게 없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항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 조직 개편해야 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끊임없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청와대의 역할을 아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특히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예. 거를 가자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고요. 네.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그래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1932년 뉴딜이 됐을 때 정책을 펼쳤던 루즈벨트 대공황에서는 역시 정부가 주도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것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때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냐를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지를 네네. 대강 짐작할 수 네. 있겠다 하는 어제 그 자리였었는데요. 결국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자는 거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자 하는 그런 논리인데 여기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문재인 후보를 거들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거기에 좀 방점을 좀 찍었죠. 그렇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그 생각들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심상정 후보가 연설하기에 앞서서 안철수 후보가 연설을 했었죠. 네. 안철수 후보가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결정하면은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한 데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곧바로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네. 뭐냐면은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돼야 된다. 네. 네. 기업은 아주 미시적으로 보지만은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첨예하게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예.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비슷한 생각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참석 안 했지만은 예. 문재인 후보가 말한 그 국가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여는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예. 그래왔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안철수 후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예. 네. 유승민 후보가 어제 불참을 한 이유는 어쨌든 지방 일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남 지역을 네네. 방문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도적인 불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지역 민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뭐 걸까요? 절대적으로 후자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거의 탑보 상태지 않습니까? 예. 네. 어제 끝난 재보궐선거만 봐더라도 바른정당의 후보의 득표율은 6%밖에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TK 지역에서의 지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벌써 4차례나 지금 TK 지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박한 거죠. 그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역이라는 것에 너무 의존을 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은 좀 그렇게 좀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TK 지역이 아무리 보수의 정치적인 기반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자신의 그러한 그 정책이나 비전을 알려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그런 구호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유세의 동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네. 관심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제 하루에만 3번 마주쳤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외에도 국회 개원특위 회의에도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두 후보가 주고받는 눈빛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강 체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양쪽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그 딸 문제 또 네. 부인 문제 이렇게 그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이제 반대로 안철수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그 취업 문제 또 연수 문제를 가지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들 간에 이렇게 감정이 썩 좋을 리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국가 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좀 그 밝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예. 근데 저렇게 서로 글쎄 이제 감정이 많이 좀 상해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마주치기가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개헌특위 제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요. 예. 근데 5분 중에서 2분은 빠지셨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빠지고 3분만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제가 두 후보들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는 아주 반갑게 예. 악수를 했는데 우리 예. 안철수 후보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표정이요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고 198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먼데이하고 레이간 대통령하고 붙었어요. 토론회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데일이 계속해서 나이를 가지고 그냥 문제 삼으니까 그 레이간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이가 어려서 행정 경험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예, 이 한 방에 예.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대사를 얘기할 때는 뭐 감정적인 걸 좀 접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밝고 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 포용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또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적폐청산 아닌가요? 저런 예. 식으로 그냥 칼을 겨누고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근데 워낙 그 서로의 비판 수위나 공세가 워낙 그래서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자, 불가에서는 글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그건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개헌특위에서 양 후보가 한 발언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잠시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의원 내각제 이외에 나머지 2가지 권한축소연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2가지 가능성 모두를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곳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반드시 명시돼야 됩니다. 네, 개헌특위에서 두 후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4년 중임제에다가 이제 결선 투표제도 얘기했고요.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을 그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거는 했네요. 이제 아마 심상정 정의당 그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이제 독일식의 비례대표제인데요.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신 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혼동스러운 게 많은 유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네. 또 한 축은 순수형이냐 분권형이냐 같은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 주면 크게 4가지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거죠. 5년 예. 단임의 폐해를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순수형과 분권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예.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아니라 여하튼 대통령의 권한을 현재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네. 미국 저희가 같은 이제 표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 4년 중임을 얘기하고 분권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얘기하는 그런 유형에 속하고요. 네. 다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을 하면서 순수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의원 내각제든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이든 이런 시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다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두 분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임기 단축은 없다. 예.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이고 뭐 다른 부분들 같은 차기 경우는 대통령 이제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네.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얘기하는 거죠, 이게. 2020년도가 예.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그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개헌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예. 선거를 함께 하자. 그러려면 임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네. 그런 것은 이제 사라지고 예. 아마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내년 네. 2018년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네. 지방선거 때에 맞춰서 개헌 투표를 국민 투표로 붙이자라고 네. 하는 데는 모든 후보들의 생각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 역대 대통령들의 개헌론을 보면은 후보 때는 보면은 이렇게 개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 집권한 이후에 임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논의가 이렇게 불거지면은 블랙홀처럼 국정 운영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예. 예. 힘있게 국정 운영할 그 동력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우려 때문에 초중반에는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네. 후반기에 가서 또 다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왔는데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번 경우에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젠 청산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개헌에 대한 그 관심들 또 국회에서의 열의들 국민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올해 그 정도까지 올해 정도까지 개헌안이 마련되고 내년 초를 목표로 국회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권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김 교수께서는 어제 이제 개헌 특위의 네네, 그 맞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을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 참석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뭐 다들 이제 개헌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개헌특위하고 자문회의가 이제 동시 합동회의를 했는데요. 좀 네.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얘기하고 질의받지를 전혀 않았어요. 아. 이기만 하고 이제 떠났고요. 네. 그 개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선 전에는 개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안을 일단 만들어 놓자. 예, 예.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내년도 뭐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투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예. 더 나가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새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정부 차원에서도 개헌과 관련돼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 추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집권당이. 그런데 예. 이번에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소의 상황을 협치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윤활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개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국회에서의 개헌에 대한 예.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재보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친박의 김재원 후보가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워낙 그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여러 개 그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이런 재보궐 선거를 할 때면은 국회의원 그 복합 선거구다 보니까 소지역주의라는 것이 또 발휘되기 마련이고요. 네. 하지만은 그 국회의원 유일하게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그 평균 투표율이 53.9%나 됐거든요. 네. 보궐 선거 중에서는 굉장히 높았죠. 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 지냈던 그 김재원 후보가 됐는데 여기에 맞섰던 그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작년에 4.13 그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22.3%를 얻었지만은 지금 올해 이번 선거에는 한 5% 포인트 정도 낮아진 그런 득표를 했더라고요. 예. 3위에 네. 그쳤는데 문제는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후보가 아주 저조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제 그 바른정당 내부에서 TK 적자 경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그 충격들을 예. 당에서 유승민 후보 또 바른정당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그래서 혹시 다시 보수 통합에 그런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어제는 뭐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기초단체 그리고 그 하남과 네. 그리고 이제 포천이었죠. 포천이죠. 예. 괴산군도 같이 있었었는데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대선에 어떤 풍향계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 굉장히 상관없다고 봐야 되나요? 실은 이제 2002년도 8월 8일 날 13군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당시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후보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재보궐 선거는 아주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그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한 2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는 높았기 때문에 약 54% 정도 나왔지만요. 근데 수도권을 보면은 민심이 하남은 민주당 그리고 포천은 한국당이 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 네.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추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른정당 정말 대위기다. 예, 예. 딴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게요. 한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하고 탄핵된 대통령의 정무수석 하신 분이 어떻게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불구하고 무려 50%에 육박한 그런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영남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놓은 조직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뭐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은 마련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 하남시장 선거 경우에는 또 눈여겨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까지 하남시장 선거 6번 치러진 것 중에서 4번이 그 민주당이 당선이 된 정도로 그렇죠. 그 강세 예.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제 유심히 본 게 국민의당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얻느냐라는 거였는데 네. 27%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4.13 총선 때 나왔던 유영우 후보가 또 다시 이제 시장 똑같은 후보가 나왔는데 지난 4.13 총선 때 유영우 후보가 14%를 얻었습니다. 그때보다도 13.5% 포인트가 높아졌다. 그래서 물론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은 국민의당의 나름대로의 강세를 수도권에서의 강세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무리하지만은 그렇게 좀 예. 해석을 우리 해봤습니다. YTN에서 지금까지 6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모두 마친 13곳을 천정한 적이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 한 번도 예. 틀린 적이 없다. 아. 그중 하나가 남양주 하남 그 근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남시의 이 시장 선거에 좀 득표를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곳이 없었다라는 게 어떤 다 맞췄다는 거죠. 1등을 다 맞췄다는 1등을 거예요. 맞췄다? 다 맞췄다. 그러니까 예, 예.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전국하지 말고 예. 13군데만 뽑아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전부 다 하느냐. 예, 예. 그런 네. 걸 우리 YTN 빅데이터 분석해서 우리 그 미디어 센터 팀에서 분석해가지고 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수도권 특히 이제 하남, 남양주 좀 중심으로 한 안양 요쪽에서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는
아니었지만 흐름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금 저 말씀 국민의당이 이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러니까 재보선이어서 좀 한계는 있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흐름을 네네. 읽을 수는 있는 투표였다라고 네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움직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재보선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